네, 지난 금요일 부산의 해운대의 고층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그동안 지적돼 왔던 고층 건물들의 화재 위험성이 그대로 노출됐던 사건이었는데요.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고층 건물이 급속도로 들어서고 있지만 현재 건축법과 소방법으로는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이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건축물들의 그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2010년 10월 1일 부산시 해운대구 한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저렇게 올라갈 수 있고. 대책이 뭐 어떻게 없더라고요. 한낮 아주 잠깐의 시간 동안 38층이나 되는 고층 건물들이 순식간에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어디고 차? 없지, 이럴 수는 없지. 문제는 4층에서 시작된 불이 빠른 시간에 옮겨 붙으면서 38층까지 번진 건데요. 초고층 건물 화재 사각지대 그 위험성을 진단해봅니다. 부산시 해운대구입니다. 지난 4일 월요일이죠. 제작진이 직접 화재 현장을 찾았는데요. 화마가 휩쓸고 간 흔적이 역력히 남아 있습니다. 당시 불길의 기세가 얼마나 거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날은 경찰의 화재 감식이 있는 날이었는데요. 사건을 수사 중인 해운대 경찰서는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가장 큰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 현장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경황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벌써 인터뷰를 하겠어요. 할 말이 참담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고층 위로 쳐다보는 게 이제 막 진짜 노려져요. 정말 할 수 있다면 막 이사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이웃 주민들에게도 고층 건물의 화재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 시내 사람들이 금아파트 따라 쓰겠대, 금아파트. 이거 보고. 금칠해가지고. 화려하게 꾸민 외벽의 판넬 재료가 강한 휘발성을 가지고 있어서 화재는 더욱 커졌는데요. 사실상 이 외벽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요번에 부산 화재가 이제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었을 때, 낡게 났구나. 초고층 건축물은 그 높이 때문에 일단 화재가 진행이 되면, 확산이 되게 되면은 걷잡없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소방 장비로서 외부에서 화재를 진압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서울의 한 소방서와 함께 제작진이 실험을 해봤는데요. 28층의 고층 아파트에 사다리 차를 타고 올라가 봤습니다. 15층까지가 거의 안전상 최대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올라가면 어떤 문제점들이 기간 내 하중 발생으로 인해서 요구조자의 하중이라든가 발생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15층까지만 올리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 위쪽에는 사다리가 채 닿지도 못하는 거죠. 또 화재 진압 시 착용하는 소방 장비는 무려 24kg 정도가 되는데요. 이 장비를 착용하고 29의 신체 건강한 소방대원이 고층 아파트 계단을 이용해서 화재 진압 현장으로 투입되는 실험도 해봤습니다. 실제로 목표로 한 건 30층이었는데 지금 공기 잔량을 보니까 지금 대략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쓸 수 있는 잔량이거든요.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하고 내려가는 그 시간까지 계산하면 더 이상 올라가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층 화재 시 소방관이 착용한 장비로는 화재를 진압할 수 없다는 설명인데요. 인천의 초고층 건물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게 녹아버리지, 불 나면 다 타버리지. 이게 잘못됐지, 이게. 엘리베이터하고 승강계단 2개밖에 없는데. 너무 위험성은 한창 건설 중인 이곳의 초고층 건물 역시 안전대책은 미비한 실정인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건축물이 초고층화가 초고층화에 맞춘 규정이 못 따라갔다는 것이죠. 지금 이 그릇을 이루는 건축법에 대한 것들이 허술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소방 설비들도 하고도 같이 맞지 않는 그러한 어떤 복합적인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2009년 7월 16일에 신설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초고층 건물은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고층 건물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요. 무려 그 수가 3만 8천여 개에 이릅니다. 일본의 경우는 이미 1960년대부터 고층 건물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해왔죠.
プリンクラー設備と、排煙設備から非常用エレベーターと特別避難階段、これが主な超高層ビル防災対策と言っていいと思います。 해외에서는 건물을 짓기 전 화재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9월 30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행정안전위원회를 초고층 통과합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요, 통일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요. 이 법이 통과되면은 설계 때서부터 피난 대피층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종합 방제실을 만들어야 되고요. 피난 통로라든지 뭐 통로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초고층 빌딩의 화재 위험과 대응책을 논의하는 국제 세미나가 개최돼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상 106층이고 지하 5층, 다음 잠실 롯데 월드 이외의 프로젝트들의 피난 안전구역 배치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초고층 건축물이나 거대 공간에 대한 그런 제도들이 상당히 활발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해외의 선진 사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땅은 좁고 인구 밀도는 높아 초고층 건물의 건축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허술한 방제 시스템과 부주의는 철저히 경계를 해야겠죠. 강화구역이나 현재 지어지는 건물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고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하고 나서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계속 지금과 같은 화재 확산은 불이 날 때마다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초고층 건물 화재로부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철저한 재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초고층의 건물을 지을 때 4개 층마다 대피소가 마련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물론 멋진 건물, 훌륭한 건물이 지어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안전 대책이 없이는 정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 소방방재청에 따르면은 올해 1월 기준으로 11층 이상의 고층 건물의 수가 전국적으로 8만 4천 곳에 이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들 건물에 대한 화재 예방책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건물주들이 건물을 단순한 이익 추구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겠고요. 정부와 관련 부처도 보다 확실한 제도 마련에 시급히 서둘러야겠습니다. 네, 이제 불조심해야 하는 또 시기죠. 이 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 예방 또 진압 대책도 확실히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